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디스플레이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자료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제는 중소형 OLED 중장기 전망 관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5G가 가져올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5G로 인해서 중소형 OLED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 취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디스플레이 섹터 전반적으로 그렇게 센티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림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 17년 삼성 디스플레이 A3, A4 투자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면서 주가 상승 랠리를 펼치던 그 시기 이후에 굵직한 신규 투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디스플레이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쯤에 연말 하반기부터 해서 QD OLED 그리고 A5 투자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상승 반전하는 듯 했으나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영향 그리고 뭐 QD OLED 투자 규모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또 중국 불확실성 등 다양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봤을 때도 12% 가까이 현재 언더퍼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그러니까 대형 OLED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OLED 투자 외에 중소형 OLED 쪽에서 투자가 신규로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22년부터 5G와 폴더블 폰 시장이 좀 본격화되면서 투자 계획이 좀 발표가 될 수 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 투자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림 6번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OLED 침투율 추이를 보시면 2013년 그 OLED 패널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던 2013년부터 OLED 침투율은 꾸준히 증가를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고 2022년부터는 5G 스마트폰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좀 OLED 침투율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G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제 플렉서블 OLED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5G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2억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3.5억대 그리고 2022년 내후년에는 5억대 수준까지 성장을 할 예정인데 5G 스마트폰에서 플렉서블 OLED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채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스마트폰에서 플렉서블 OLED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PPI 때문이고요. 픽셀 퍼 인치라고 해서 1인치당 들어가는 화소의 개수인데 이 화소 개수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디스플레이 사양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베젤리스라고 해서 이제 풀스크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통신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AR, VR 컨텐츠인데요. AR, VR 컨텐츠를 기준으로 요구되는 디스플레이 사양을 정리를 해본 자료가 표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일단 PPI는 1800 PPI 이상, 그리고 주사율은 120Hz 이상, 그리고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베젤리스 풀스크린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플래그십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PPI는 500 PPI 그리고 주사율은 90Hz 정도밖에는 안 돼서 굉장히 5G로 갔을 때 디스플레이 사양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G 스마트폰에서 요구되는 사양들 앞서 말씀드린 높은 PPI 그리고 높은 주사율 그리고 베젤리스 전면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패널은 플렉서블 OLED 밖에 없다라는 점을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이제 5G 스마트폰에서 플렉서블 OLED가 얼마나 채용이 될 것이냐일 텐데 현재 플렉서블 OLED 패널은
블렌디드 ASP 기준으로 80에서 90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리지드 패널이나 LCD 패널은 그보다 3분의 1 정도 가격인 30불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플렉서블 OLED 패널 가격을 감수할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현실적인 신투율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그림 36번을 보시면 리테일 가격 기준의 글로벌 스마트폰 프라이스 밴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이제 2022년 기준으로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5억 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억 대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위 30% 정도까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프라이스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300에서 599불대까지 5G 스마트폰이 출시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300에서 599불대 스마트폰에서 플렉서블 OLED 패널의 채용이 가능해야 현실적으로 침투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300에서 599불대에서도 플렉서블 OLED 채용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중저가 모델인 갤럭시 A30 LTE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표가 그림 38번이고요. 이 A30 모델을 5G 그리고 플렉서블 OLED를 채용한 모델로 변경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증가하는 가격과 그리고 이제 나머지 5G 부품들로 인해서 증가하는 부품 가격들을 감안을 해도 동일한 이익률을 가정했을 때 충분히 300불대에서 출시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300불에서 599불대 가격까지로 플렉서블 OLED 채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A3 그리고 A4 플렉서블 OLED 라인의 감가상각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런 높은 플렉서블 OLED 패널 가격이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할 요인이 있다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존재하는 현재 가동 중인 플렉서블 OLED 캐파로 어느 정도까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해볼 텐데, 그래서 과연 현실적인 침투율은 5억대 중에서 어느 정도일까를 시뮬레이션 해본 표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투율을 100%로 가정했을 때 필요한 캐파는 347K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가동 중인 글로벌 캐파가 244K 정도인데 그 캐파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은 60%, 그러니까 3억대 정도까지 출하가 가능한 물량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동률과 수율이 80%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은 더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침투율이 50%대로 유지가 된다, 즉 2.5억대 이하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신규 증설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상되는 플렉서블 OLED를 채용한 스마트폰 모델이 한 1.8억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하고, 또 계속해서 침투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2022년에 2.5억대 이하로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요단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5G로 인한 수요 증가 영향이 공급 변수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플렉서블 OLED 캐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리 244K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공급 초과 시장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게 1.8억대 정도 플렉서블 OLED 모델이 출하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44K 기준으로 수율 가동률에 따른 로스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112K 정도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현재 공급 캐파가 수요 캐파 대비 오버서플라이 상태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널 업체들의 연평균 가동률은 약 51% 수준, 작년 기준 5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까지도 공급 초과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2022년부터는 5G와 폴더블 폰으로 인해서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부터는 수급이 타이트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요단에서 말씀드린 5G와 폴더블 폰으로 인한 수요 증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2사,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인 Y옥타 그리고 LTPO 전환으로 인한 캐파로스 때문입니다. Y옥타와 LTPO는 애플라인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적용이 되면 공정 자체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공정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이제 캐파가 줄어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Y옥타와 LTPO 각각 15%씩 캐파로스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 애플라인 전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가동을 하고 있는 애플라인 전체가 Y옥타 LTPO 전환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05K 라인이 77K 수준까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0K 수준이 22K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패널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이 부담이긴 하지만 수요율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공급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도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증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상 증설 규모는 약 30K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A5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캐펙스 규모가 10.3조 원 정도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조 원, 올해 6조 원, 그리고 내년 10.3조 원 이렇게 점진적인 캐펙스 증가 사이클로 진입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6, 17년 대규모 증설 사이클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캐펙스 사이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규 투자 모멘텀이 부재했던 디스플레이 섹터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 선호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종 내 선호도는 장비, 소재, 패널 순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캐펙스 증가 사이클에서 장비, 소재, 패널 순으로 수혜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적 측면에서도 장비, 소재, 패널 순으로 개선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비 업체 중에서는 투자 일정이 다소 불확실한 후공정 업체보다는 전공정 업체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소재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들을 보는 것이 맞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패널 업체들을 동시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비 업체들을 예로 들면 SFA, AP 시스템, ICD, 그리고 소재 업체로는 덕산 네오록스를 추천합니다. 이번 캐펙스 사이클은 과거 16, 17년이 삼성 디스플레이 한 개사 주도의 캐펙스 사이클이었다면 현재 오고 있는 사이클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중국과 양강 구도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패널 상장사인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적자 3,600억을 기록을 했고 2분기까지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적자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점은 이미 이런 악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저점 구간은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익 창출 능력이 확인이 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